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천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청소년 여러분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자, 그럼 이제 예천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폭력이란 테마를 다뤄볼 것이고, 두 번째로 예천의 작년 학교폭력을 분석하여 안녕한지에 대해, 그 다음 최근 이슈되었던 N번방 사건 관련하여 사이버 성범죄를 다뤄보고, 마지막으로 지켜주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이란 정의에 대한 테마입니다. 우선 정의를 읽어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교 내외 장소 불문하고 학교폭력이라는 것 하나. 객체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주체 관계없이 학교폭력이라는 것 둘. 마지막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상, 재산상 피해 모두를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마, 작년 2019년 예천의 학교폭력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사안 또는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다룬 제명을 추려보았습니다. 상해가 가장 많았고 폭행, 협박, 욕설, 명예훼손, 강제적 심부름 포함한 강요, 따돌림, 성적 수치심, 공갈, 절도 등이 있었습니다. 주로 남중고생들 사이에서는 폭행 행사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고 선후배 간에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아 서로 욕설, 협박하거나 SNS상에서 명예훼손까지 이어지며 쌍방 싸움이 짙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표현을 하고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한 경우, 또 강제적 심부름을 시키며 강압적인 행동과 언사를 한 케이스 등 다양하였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물건이나 옷을 빌려주거나 돌려가며 쓰고 제대로 갖다주지 않아 생기는 오해와 불상사들, 그리고 따돌림이나 뒷담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선후배 간 또 친구 간에 금전적으로 서로 빌려주고 받거나 교복 또는 체육복 등 물건들을 서로 빌려가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이 좋을 땐 서로 웃을 수 있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엔 절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서로 금전이나 물품은 내 것만 쓰고 빌려 쓰게 되더라도 꼭 돌려주도록 습관화합시다. 여러 사건들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1호 서면 사과부터 10호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들이 있었고, 형사처분으로 넘어오게 되어 소년 사건으로 다룬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에 언급된 모든 것들이 사이버상에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이버상 소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체를 이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신상정보 유출 등을 하면 모두 이에 해당하게 되고, 아까 언급했듯이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위원들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조치가 내려지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징역 혹은 벌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되었던 N번방 사건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다뤄보겠습니다. N번방은 어린 미성년자 및 사회초년생을 협박하여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생산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법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던 A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가 진짜 A가 맞냐며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진을 도용했다며 말할 거라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디와 함께 셀카를 찍어 보내게 하고 알몸 사진과 합성시켜 유포할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비공개로 SNS에 당신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며 링크를 하나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A가 누르고 들어가니 로그인 창이 풀려 있어 들어가는 순간 그 로그인 정보가 가해자의 손으로 넘어가 이를 빌미로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랜덤 채팅 앱에서 자신과 또래의 여자 동갑 친구라며 접근하여 대화하며 사진을 주고받고 알몸 사진과 합성하여 메신저 아이디와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로 A가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벗은 몸 사진을 올렸는데 모르는 사용자가 메신저를 보내 계정을 음란물로 신고할 거라며 얘기하고 그 글에 변호사라며 A를 도와주겠다는 글이 남겨집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A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대신 자신의 노예를 하라며 얼굴이 나온 몸사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SNS에 밝히지 않은 A에게 어느 날 누가 당신 사진 합성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렸다는 메신저가 오고 이에 놀란 A는 상대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가 A의 현재 위치, 주소와 SNS 아이디, 패스워드가 상대방에게 전송되어 가해자가 집 주소로 알몸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하는 유형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접근 유형을 알아봤고 사이버 성폭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두 번째로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등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N번방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8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두 번째,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세 번째,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네 번째,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다섯 번째,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여섯 번째,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일곱 번째,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여덟 번째, 조건 만남, 성매매의 위험이 있는 앱을 주의하기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성폭력 관련 행동 수칙입니다. 만남을 요구받았을 때, 불법 촬영과 합성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을 때, 성적 문자를 받거나 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입니다.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는 만남을 거절하고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랜덤 채팅 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불법 촬영이 의심되거나 몸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인이 합성된 사진 영상을 봤을 때는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줘야 합니다.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는 불쾌함을 표시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를 해야 하며 성적인 욕설과
몸 사진 영상을 받았을 때는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는 신고하고 스팸을 누르고 다른 곳에 게시하지 말아야 하며 몸 사진을 전송 요구받았을 때는 절대 응하지 말고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면 학교폭력 정의에서 강조했던 3가지, 예천에서 작년에 학교폭력 유형들과 조심해야 할 것, 엠벙박 사건 관련하여 접근 유형들과 조심해야 할 것 대처 사항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예천의 청소년 문화를 위해 학교 전담 경찰과 117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편하게 117로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힘든 일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 예천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었습니다.